지금 가계부채 붕괴가 시작되면서 빚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끌 지역들이라고 하죠. 대부분 어디에 많이 쏠려 있었느냐? 강북과 경기도였죠. 왜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못 사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집값 계속 올라간다는 부동산 불패 심리를 믿고 코로나 이후 공포 수요로 많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몰린 데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왜? 몰렸다가 물렸으니까. 막 3억 낮춰서 팔자. 청라, 동탄 이런 데서 뭐 억 단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폭락 신호는 곳곳에서 나고 있는데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강남, 서초, 재건축, 그리고 대형 평형. 근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요 대형 평형들 지금 신고가 찍는 것들 보면요, 이게 집값 대세에 영향을 주는 신고가냐? 이건 집값 대세랑 관련 없습니다. 60억, 70억 하는 집이 집값 대세에 영향을 줘요? 이건 그들만의 리그지. 대세에 영향 주는 아파트는 그래도 한 20억대. 거품 낀 거 쳐서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서 이제 뭐 갈아타기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은 찐부자들이 사는 거고, 찐부자들이 엄청난 대형 평형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못 사고 서민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거 가지고 신고가하고 강남은 계속 간다. 강남 9평을 이야기하고 강남 한 20억대 10억대 아파트들, 그런 것들을 한번 봐봐라.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월에 1.5%죠 5월에 1.75까지 올랐죠. 그 다음에 7월에 8월에 이때도 금리 인상은 거의 예견됐죠. 문제는 요 금리 인상이 예견된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빅스텝. 그러면은 이창용 총재가 금리 역전은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미국에서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안 올려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는 물가가 어떻게 폭등을 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근데 물가 잡힐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7, 8월이 빅스텝이 예견이 된 거지 9월, 10월, 11월, 12월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한 두 차례만 더 금리 인상해도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2.75예요.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2.5죠. 둘 다 빅스텝 아니고 최대한 안전하게 베이비 스텝으로 했다고 쳤을 때도 2.25다, 이렇게만 해도. 근데 2.5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요거는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건 무조건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예측이 2.25에서 2.5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중금리 볼까요? 어떤 시중금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4월에 신규 체급액 기준으로 4% 넘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훨씬 올라갔죠. 코로나 이전 정도가 아니라 과거 1.75보다 지금 금리가 훨씬 높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 산 가게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출기간 40년인데도 월 230만원. 근데 얼마예요? 5억원. 세어지가 계속 오르는데 평균 9에서 10억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5억이면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금이 얼마요? 230만 원. 원리금이 230만 원이면요, 거의 최저시급으로 한 달 버는 거 이상이죠? 이거를 이자로 내고 버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가면은 금리가 5, 6%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출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죠. 왜? 물론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겠죠. 집값이 내려가고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집 마련 하는 이유가 집값이 계속 떨어질 때 내 집 마련 하겠어요? 집값 유튜버나 언론들이 조장하죠. 지금은 굉장히 일시적인 조정이고 금방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못 사죠. 이 이자니까. 왜? 당장 부담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월 300 버는데 230만 원씩 내고 70만 원으로 먹고 살겠다, 이런 거 안 되죠. 170만 원으로 먹고 살겠다 400 버는데 안 되죠. 이거는 뭐 이자 부담으로 뭐 분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것도 5억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가 감소하고 있는 거다, 5대 은행에서. 그러면요, 지금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뭐부터 줄여요? 제일 먼저 줄이는 건 투자부터 줄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돈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비소비 지출부터 빠지죠. 그 다음에 생활비가 빠지죠. 이게 뭐 소득이죠. 이걸 가지고 여윳돈, 요걸 가지고 보통 투자를 들어가죠. 뭐 빚내서 하는 경우, 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에서 투자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여윳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없어지고 있고 생활비가 올라가고 비소비 지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요, 뭐부터 빠져요? 투자부터. 왜? 투자 안 하더라도 당장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해지면 뭘 줄여요?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외식해서 가족 식사하면 한 10만원 나가는데 요거 고기로 사와가지고 뭐 상추랑 사가지고 한 7, 8만원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활비부터 조금 더 절약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소비가 줄어든 다음에 보통 매각이 들어가죠. 줄일 수 있는 거. 왜? 집값이 올라갈 것 같고 당장 우리 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최대한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요거로도 감당이 안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이미 감소하고 있죠. 지금 예탁금이 77조 원에서 57조 원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1년 새 20조 원이 감소가 됐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뭐예요? 주식을 사려고 혹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그러니까 왜 안 찾아가겠어요? 아 그래도 주식에 기회가 있진 않을까, 다시 투자해야지, 이거 찾아가고 하면 번거롭고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별로 없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투자 감소는 일어나고 있다.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 소상공인 분실 보전금으로 코인 투기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로 택도 없어가지고 불려야 되는 상황이든가 아니면은 이걸로 한탕 치겠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지금 3만 달러에서 막 맨날 바닥 쳤나 3만 달러 돌파, 다음날 되면은 3만 달러 밑으로 추락, 바닥 아니었다 그러다 또 다음날 되면은 또 3만 달러 돌파, 또 다음날 되면은 3만 달러 밑으로 추락.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투자는 이미 감소했습니다. 소비 볼까요? 소비 지금 굉장히 위축됐죠. 이번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트리플 감소 이야기 나왔죠. 소비 위축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죠.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 심리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계란이 100원 했어요. 계란 하나 좀 국에도 풀고 계란 요리 해먹고, 근데 계란이 200원까지 가봐요. 이때처럼 쉽사리 쓰진 못하죠. 덜 사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당연히 위축되고, 금리는 역대 최고의 전망. 문제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 전망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투자, 소비 줄어들면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산 매각.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양도세 완화 때문에 늘었다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왜냐면은 양도세 완화 이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이때 양도세 완화한 거 아니죠? 이때 금리 인상할 때죠. 그때부터 지금 몇 달째 계속 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 때문에 늘었다 라고 말하는 건 구라고, 양도세 완화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가속이 붙었다 이 정도죠.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이후 한 번도 넘지 않았던 6만 건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6만 건은커녕 5만 건 넘기도 힘들었었는데 6만 건을 가볍게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11만 건을 넘어섰죠. 인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다. 매각하고 싶은 사람은 널리고 널렸는데 호가만 안 낮추고 있을 뿐이죠. 왜? 미실현 이익인데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한 5억 주고 사놓고서 이게 7억, 8억, 9억, 10억 올랐는데 조금 낮춰가지고 10억인데 지금 한 9억에 팔아야지, 이래도 4억 이득이죠. 물론 뗄 거 다 떼고 하면 한 1억 정도 남을 텐데 그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미실현 이익을 실현 이익인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미실현 이익을 가지고 자산 가격만 부푼 사람들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하고, 자산을 잘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거지가 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싸게 팔면 내가 거지가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것도 지금이나 가능한 거죠. 나중에 이제 더더욱 못 버티게 되고, 지금처럼 아무도 사주는 사람 없고 계속 부담 커지게 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전세 가격 떨어지죠. 그러면은 미실현 이익이고 뭐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팔 수밖에 없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점점 더 안쪽으로 침식해오고 있다. 이제 강남 서초만 함락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상승, 트리플 하락. 생산, 투자, 소비는 일제히 마이너스가 되고, 무역 적자 상승했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했죠. 금리 상승했죠. 올라가면 힘든 것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면 힘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투자, 소비에서 위축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자산 매각인데, 그러면 물가 전망이 오래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1년 내 뭐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고, 자 보시면은 지금은 상품 가격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멈췄을 때쯤 상품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따라가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이 주도하고 서비스가 보조시킨다.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싸구려 커피를 마셔야 되고 별일 없이 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빚을 내면은 청구서가 날라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빚을 냈어요. 근데 이자를 낮춰준대. 그러니까 200만원 냈어요.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빌리게 해놓고서 또 낮춰줬어. 그래? 그럼 500만원 빌리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원금을 키운 다음에 이자가 확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요,
청구서가 인제 날라온 겁니다. 여태까지 그냥 적당히 내세요 해놓고서 왜 안 갚어?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 인상기에요. 은행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회수가 들어갑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빨라질 거예요. 지금이요? 2달만 연체해도 경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쉽사리 그렇게 안 해주죠. 왜? 집값이 올라가면은 지금 아직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경매에 막 늘려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하락 신호를 보이니까 은행에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위험해지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자금 회수지 당신들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자 낮춰가면서 빚 슬슬 늘려놓고서 이번에 이자 올라갈 때는 확 청구서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산은 씌워주는데 우산은 안 씌워주죠. 결론,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자산 매각이 시작될 것이고,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요 은행에서도 빠른 회수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저 줄일 수 있는 것들 줄인다. 뭐뭐 줄였죠? 투자? 소비요? 이런 것들 줄이면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죠. 경기 침체 가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욜로 넘어갈 수 있는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쉽게 생각했던 남의 돈, 즉 빚의 역습이 시작됐다. 빚의 역습이 시작되면요 그 청구서는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날라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품이 가장 안 빠지고 있던 부동산,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는 엄청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대폭락 이후 정상화 수순까지 갈 수밖에 없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